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검사장에 대해서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동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현재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이 수사팀이 형사일부죠. 형사일부가 12번째 무혐의 처분 요청, 건의를 한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그것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라고 해서 손을 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잘 아시다시피 검언유착 의혹이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하고 공모를 해서 감옥에 있던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를 협박을 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신라젠 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 그 정보를 제공해달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강요 미수 이렇게 했었고, 한동훈 검사장은 거기에 이제 뭐 공범 관계로 해서 엮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이동재 전 기자만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뭐 구속 기소까지 되고 재판까지 받고 그러다가 나중에 무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결정적인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이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나눴다는 대화인데, 그 대화 녹취록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검언유착 의혹은 없다,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리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계속해서 휴대전화 내놔, 그리고 이 휴대전화 포렌식 할 수 있을 때까지 무혐의 처분 못해, 이렇게 버텼던 사건이다. 어제 검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리와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돼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이런 건데, 이거와 함께 검찰은 또 MBC 기자들이 채널A 기자들을 취재를 방해했다, 그리고 명예를 훼손했다, 뭐 이런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이렇게 끼워팔게 할 사항이 아닌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 부분에 관해서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검언유착 의혹이라고 보도했던 MBC,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언유착이 없었는데 그동안 검언유착이 있었다고 본인들이 확인도 안 하고 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같이 끼워팔기로 혐의 없음을 내린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로 보이고, 그 다음에 또 검찰은 MBC 측의 이제 제보자 X라고 좀 흔히 알려져 있는 지현진, 이 사람이 채널A 취재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 간부 A씨 등이 이철 전 대표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100억 원을 요구했고 일부를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허위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현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건데, 그러면 이른바 한동훈 사건은 두 가지 실체가 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이라는 MBC의 보도가 있었고, 권언유착이라는 일각의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한동훈 사건의 발단은 어디에 있느냐? 지현진이라는 사람이 제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현진 뭐 사기 전과가 있는 정말 언론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MBC와 접촉해서 MBC가 뭐 그 사람 말을 믿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2020년 3월 31일 날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합니다. 보도를 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4월 7일 날 민원연, 잘 아시죠? 민주당의 어떤 민주당의 우호적인 시민단체입니다. 말만 시민단체죠. 여기가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가 수사를 시작해서 몇 달 뒤에 이동재 전 기자를 구속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착착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졌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저는 여기에 한동훈 사건의 실체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보면 제보자 X라는 지현진 씨가 2월부터 MBC하고 끊임없이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3월
31일 MBC 스트레이트라는 데가 보도를 하기 직전에 바로 최광욱, 황희석, 이거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출신,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작전에 들어간다. 이런 SNS를 올립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작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작전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게 한동훈 사건의 실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자, 그러면 MBC는 지현진 씨하고 끊임없이 접촉해가면서 이 검언유착 의혹 보도의 얼개를 만들어갑니다. 그럼 지현진 씨는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하고 안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는 것이지, 그 안다는 사실을 MBC가 확인했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MBC 기자라는 사람들은 지현진이라는 사기 전과가 있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하던 사람 얘기를 듣고 이 기사를 썼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MBC가 그렇게 황당한 언론기관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현진 씨가 이러고 돌아다니고 지현진 씨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걸 했으면 MBC 기자는 틀림없이 지현진 씨의 말이 어디까지 사실인가 하는 것을 취재를 통해서 검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만약에 안 하고서 MBC가 보도를 했다면 MBC는 지금 이 순간부터 문을 닫아야 되는 집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MBC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MBC 기자는요, 훈련받는 시스템이 돼 있는 곳입니다. 다른 매체하고 다릅니다,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MBC는 지현진 씨의 설명, 언급, 제보, 이걸 틀림없이 확인을 했을 것이고, 그 상당 부분을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보도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기자를 한 저희 경험으로 보면, 저희도 훈련받은 기자 아닙니까? 기자 훈련 코스는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것으로 보고, 그러면 누가 인도스를 해줬느냐? 지현진의 말을 누가 백업, 지원해줬느냐? MBC가 그것을 확인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 한동훈 사건의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권한유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 권한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이번에 별도로 기소를 안 했습니다. 왜? 수사를 안 했으니까.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안 했으니까. 아마 이 수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검찰 인사가 이루어지면 그때 서울중앙지검에서 아마도 수사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실체니까. 검언유착 의혹은 의혹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런데 그 의혹을 제기했던 MBC의 보도와 민원연의 고발과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이게 맥이 통한다 이거죠. 그럼 이 맥이 통하는 거를 누군가의 작품으로 보이는데, 그게 정말 누군가의 작품이었는지 우연이었는지 이걸 수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연이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누군가의 작품이었다면 이건 엄연한 범죄입니다. 지금 그게 범죄라는 냄새가 풀풀 나고 있죠.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 기자의 감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공작을 왜 벌였을까? 한동훈 사건은 공작이라고 보이는데 왜 벌였을까? 그건 역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이었고, 그 다음에 2020년 3월 31일 이즈음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진했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팀을 해체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이 단계 아닙니까? 그 압박하는 수단 중에 하나로 이 공작을 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저의 관측입니다. 분석이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현진이 MBC와 계속해서 접촉하는 시점이 2020년 2월 달입니다. 2월, 3월이죠. 이즈음에 최강욱이라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었죠?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에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서 그 무슨 열린민주당인가 거기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죠. 그러니까 지현진 씨가 MBC하고 접촉할 즈음에는 최강욱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강욱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사표를 낸 뒤에 작전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 지현진과 매우 높다. 그러면 결국 MBC가 이 사실을 지현진한테 듣고 제보를 받고 그거를 확인해가는 과정은 아마도 현재의 최광욱 의원이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그 실체를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광욱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건 아주 핵심적인 조사 대상입니다. 그렇게 보면, 자, 저는 이거를 이제 지현진이라는 사람의 단독 작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죠. 지현진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연으로 이런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런 또 하나의 사기를 쳤으며 MBC를 상대로 MBC가 기사로 작성할 수 있도록 이런 근거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었던 힘, 이 원천이 어디 있느냐. 이게 한동훈 사건의 실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을 생사람이었죠. 이 생사람 잡기 공작, 이게 지현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고 실제 그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었다는 것은 저희 경험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지원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원 세력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밝혀지지가 않고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남은 건 한동훈 사건이라는 거에 실체의 검언유착 부분은 수사를 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러면 이제 권언유착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될 그런 기회인데 지금 친정권 검사들은 안 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실체가 드러났을 경우에 또 문재인 정부의 굉장한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안 할 것이다. 자, 그러면 뭐 김호수 검찰총장? 글쎄요, 뭐 과연 할까요? 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 안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윤석열 정부의 새 중앙지검장이 이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될 것이다. 그게 한동훈 사건의 실체다. 물론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드러난 것, MBC가 보도를 했고 민원연이 고발을 했고 중앙지검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생사람을 잡으려는 시도를 했다가 다 실패했고, 그렇다면 그런데 3월 말쯤에 최광욱 당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작전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올렸고, 그러면 최광욱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작전이 과연 이 공작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MBC는 왜 지현진이라는 사기 전과가 있는 그 사람의 말만 듣고 과연 보도를 했느냐, 아니면 배후가 있느냐. 배후가 있다면 그건 명백한 범죄에 연루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 실체를 지금 뚜껑을 닫아놓고 있느냐. 이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한동훈 사건의 실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뭐 4월 7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한 달 뒤에 5월 10일 날 출범하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뭐 그 즈음에 이제 인사청문회 거쳐서 취임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6월이나 7월쯤에 이제 검찰 인사가 있을 겁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인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은 뭐 100% 바뀌겠죠.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이 한동훈 사건의 실체를 추적할 책무가 있다. 이거는 바로 이런 사건들의 정상화 과정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 사건의 실체 어떤 것인지를 제가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제 나름대로 유추를 한 거죠. 이 부분을 새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